네, 안녕하세요. 힐링무브 강사 이주환입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근육, 흉쇄유돌근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근육은 흉쇄유돌근이고요. 한글 명칭은 목빗근으로 되어 있고 영어 명칭은 스토노, 클레이도 마스토이드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개요부터 보시면 개요부터 보시면 Amazingly Complex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놀라운 복합체라는 뜻인데 어떤 것들이 놀라운지에 대해서는 뒤로 나올 건데 상당히 이 부착 부위가 조금 넓고요. 가슴에서부터 머리까지 부착이 되고 통증 양상을 살펴보면 가슴에서부터 얼굴 전체로 확산되는 통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더 크게 확장을 하면 내장기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놀라운 복합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해부학적 위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해부학적 위치 보시면 기시, 오리진 같은 경우는 갈래가 두 갈래가 있는데 흉골과 그리고 쇄골이 있습니다. 흉골 부분 그리고 쇄골 부분. 흉골에 이제 병, 자루, 그리고 쇄골은 쇄골의 안쪽 붙어 있고 정지점은 축두골의 유양돌기에 주로 붙게 됩니다. 유양돌기 쪽에 자 다시 지금 이 그림에서 살펴보면 자 어떻죠? 지금 머리 뼈에서 보시면 이쪽 여기가 이제 유양돌기죠. 유양돌기 축두골의 유양돌기 그리고 앞쪽에서 보시면 흉골 병에 붙어 있고요. 그리고 쇄골이 전체적으로 있었을 때 쇄골의 내측에 이렇게 붙게 되죠. 그래서 갈래가 흉골로 가는 이제 갈래 그리고 쇄골로 가는 갈래 그래서 흉골지 그리고 쇄골지 이렇게 두 갈래로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신경 지배는 부신경 11번째 뇌신경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고 동시에 목 경추신경 2번, 3번 경추신경에 의해서 역시 지배를 받게 되는 그런 근육입니다. 자, 기능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쪽 작용만 한다면 한쪽으로만 작용한다면 머리를 돌리게 되는데 반대쪽으로 회전하게 됩니다. 반대쪽 회전. 자, 그러면은 지금 오른쪽에 흉쇄유돌근이 쓰였을 때는 머리를 왼쪽으로 돌린다는 거죠. 오른쪽 흉쇄유돌근이 왼쪽으로 방향이 그렇게 붙어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것이 어떤 것과 함께 작용하죠? 1번에서 배웠던 상부 승모근과 함께 작용을 하게 돼요. 그랬을 때 승모근은 주로 어깨를 올리는 근육이기 때문에 목을 돌리면서 어깨를 올리면 이렇게 귀와 어깨를 붙일 수 있는 작용까지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상부 승모근과 흉쇄유돌근의 합동작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양쪽이 동시에 작용을 하게 되면 목 부위를 굴곡시키고 머리를 앞으로 당겨서 턱을 가슴에 닿게 한다. 그래서 앞쪽으로 턱을 이렇게 내미는 거죠. 그리고 목이 과신전이 되지 않게 막아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흉쇄유돌근이 흉곽에도 그리고 쇄골에도 부착이 되기 때문에 전흉곽, 앞쪽 가슴 우리를 강하게 올려줘서 흡기 시 숨을 들이마실 때 호흡의 보조근으로 사용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호흡의 보조근이다. 자, 여기 넘어가고요. 자, 촉진법을 보시면 어떻게 만지냐? 대상자가 누워있을 때 지금 만지는 시술자는 손을 뒤통수에다가 먼저 갖다 댑니다. 그리고 반대쪽 손을 이 근육의 벨리 부분에다가 갖다 대고 대상자한테 목을 약간 들어보라고 합니다. 그쪽 오른쪽으로 만질 거면 반대쪽으로 회전시켜서 위쪽으로 목을 굽힘시켜 보면 지금 흉쇄유돌근이 하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때 촉진을 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정확한 랜드마크를 알아야겠죠. 그래서 이 부착되는
유양돌기 부분에서부터 흉골병과 이 쇄골의 내측 부분, 이쪽에서 근육이 형성된다는 거를 이미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고, 손을 이 부분에다 갖다 댑니다. 그리고 기능을 일으키는 거죠. 기능은 반대쪽 회전, 그리고 굽힘이죠. 그 기능을 일으켜서 근육의 촉진을 느껴봅니다. 자, 근력 검사도 실질적으로 동일한데, 오른쪽에 있는 근육을 검사하고 싶다고 하면 목을 반대쪽으로 회전을 시킵니다. 그리고 위쪽으로 굴곡을 시키면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근육이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리고 대상자의 손 모양을 보시면 손바닥이 아니라 손날로 됩니다. 그래서 6번에 비고에 보시면 여기는 한번 밑줄 쳐보세요. 손바닥이 아니라 손날로 되는 이유, 이거는 미세하게 예리하게 조작을 해서 보상적인 움직임을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손바닥으로 되다 보면 대상자의 움직임이 보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더 손날로 미세하게 대상자의 움직임을 조작해서 정확한 움직임, 동작을 일으키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가 이제 근육학인데 연관통의 패턴을 보시겠습니다. 흉골지 패턴이 있고 쇄골지 패턴이 있어요. 먼저 흉골지 패턴을 보시면 하단 TP, 제일 하단에 있는 TP를 보시면 여기 밑에 있는 이 TP죠. 그래서 이 TP 같은 경우는 복장뼈, 흉골의 윗부분에 통증이 방사가 돼요. 이쪽 부분. 그래서 발작석 마른 기침, 이렇게 콜록콜록거리는 마른 기침이 나타나고, 그런 말 그대로 흉쇄유돌근의 문제가 기침을 일으킬 수도 있다라는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이게 확장이 돼서 가슴 윗부분에 따끔거리는 느낌이 느껴진다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자, 그리고 중부 TP 같은 경우는 중간에 있는 이 중부 TP를 보시면 동측에 있는 상악골, 그리고 안화, TMJ 전면에 집중된 통증, 상악골인 안화, TMJ 이쪽 부분이죠. 어디죠? 턱관절이나 뺨 부위, 그리고 심하면은 눈썹 위나 눈까지 통증을 일으킨다는 거죠. 그리고 웨이도 부분까지 확산된 통증. 그래서 증상으로 이제 우리 회원님들이 말할 수 있는 증상은 안완에 깊숙이 쑤시는 심부통증. 그러니까 눈이 쑤신다고 표현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눈이 아픈데 그것이 흉쇄유돌근의 중부 TP 때문에 아플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심해지면 자율신경학적인 증상이 일어나서 시야가 흐릿하다, 또는 빛의 반응에 둔해진다, 그리고 눈물이 많이 나고 각막이 충혈이 된다, 그리고 안검하수처럼 눈꺼풀이 처지는 그런 증상이 발현이 될 수 있게 만드는 게 흉골지 중부 TP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흉골지 중부의 내측, 중부 TP는 아까 전에 이 부분이었고요. 이 중부의 내측 TP는 이 부분, 하부 TP와 중부 TP의 이 사이 부분. 이 사이 부분에서는 주로 동측의 인후부에 목의 통증을 일으킬 수가 있다라는 거고, 턱의 밑부분에 통증이 방사가 됩니다. 증상으로는 음식을 삼킬 때 혓바닥 후면부로 통증이 방사가 되고, 특히 몸살이 감기 몸살이 심해졌을 때 그런 느낌이 더 나기도 합니다. 이것이 너무나 만성이 됐을 때, 근육의 긴장이 계속적으로 지속이 되었을 때, 연화작용 시에 매핵기, 그러니까 뭔가 씹거나 또는 침을 넘길 때 매핵기 증상이라고 해서 생선 가시가 목에 걸린 것처럼 불편감을 목에서 호소를 하는 그런 증상을 보이기도 하는 게 흉골지의 중부 내측의 TP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흉골지 마지막 여기 상부 TP를 보시면, 상부 같은 경우는 후두골에 집중된 통증, 후두골, 그러니까 뒤통수뼈죠. 이 뒤통수뼈, 그리고 또한 두정부, 그리고 모상건막. 모상건막은 여기 위쪽에 있는 부분. 전두근이랑
후두근이 연결되는 이 모상건막 부분에 확산된 통증을 방사를 하고요. 이것이 두피 경지까지 확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머리 회전, 머리를 돌릴 때 이 머리가 아프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자, 네 가지 쇄골지 하기 전에 앞서 이 흉골지의 이 네 가지 TP를 살펴봤고요. 쇄골지 TP를 살펴보면 쇄골지 TP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상부 TP부터 보시면 이 상부는 제일 위쪽에 있는 쇄골지 TP는 동축의 귀 심부와 귀 뒤쪽으로 통증을 방사를 합니다. 귀 뒤쪽의 후두골부의 통증, 그리고 귀 심부 통증, 그리고 이것이 청각 장애와 관련돼서 나타나기도 하고 유아의 중이염, 어린아이들의 중이염과도 관련성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쇄골지의 이 중부 TP는 동축의 전두골, 이마뼈, 그러니까 우리의 이마 쪽에 통증을 유발하는데 처음에는 동측에만 유발을 하다가 심한 경우에는 반대쪽으로 이렇게 방사해서 전달이 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긴장성 전두통이 나타나고 특히 숙취성 두통, 술 먹고 난 다음날 나타나는 두통처럼 그러한 숙취성 두통이 일어나게 됩니다. 관련된 통증 유발점은 이렇게 넘어가기로 하고요. 자, 다시 한번 보시면 지금 흉골지와 쇄골지로 크게 나뉘는데 흉골지는 상부, 그리고 하부, 중부, 그리고 중부 내측 이렇게 네 가지가 있죠. 그래서 가슴, 그리고 목, 인후부 통증, 매획기, 그리고 뺨이나 TMJ, 턱관절 통증, 그리고 눈의 뻐근함을 일으키고 뒤통수에 집중되고 모상건막에 미치면서 두피를 경직시키는 그러한 여러 증상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쇄골 분지를 봤을 때는 귀, 심부의 귀의 통증, 이명과도 관련이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같은 쪽에 이마 통증, 숙취성 두통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확산된 통증을 일으키기 때문에 흉쇄유돌근의 별명이 뭐라 그랬죠? Amazingly complex, 놀라운 복합체라는 뜻처럼 상당히 많은 증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관리 방법을 보시면 대표적으로 집기 압박을 씁니다. 그래서 지금 대상자는 누운 자세에서 목을 반대쪽으로 돌리고 시술자는 양손으로 이렇게 엄지손가락과 검지손가락을 집기하는 것처럼 근육을 잡고 누르는데 주의하셔야 될 거는 양손가락으로 잡을 때 꼬집듯이 이렇게 끝 손가락으로 잡는 게 아니고 손가락의 관절의 원위지절 관절 정도로 잡으셔야지 이 손가락 끝에 말단으로 잡게 되면 상당히 불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3번에 보시면 나와 있는 게 관리사는 부드러운 압력을 써야 된다. 압을 준 다음에 그 부분이 이완될 때까지 압박을 유지한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자, 계속해서 근막 스트레칭하는 방법은 주로는 자, 같은 쪽 오른쪽을 스트레칭하고 싶으면 목을 오른쪽으로 돌립니다. 그 다음에 신전의 방향이죠. 왜냐하면 이것이 오른쪽 흉쇄유돌근이 수축을 하려면 반대쪽으로 회전하고 굴곡시켜야 수축하기 때문에 이 반대작용, 동축으로 회전시키고 신전시킨다면 이 오른쪽에 있는 흉쇄유돌근이 최대한 늘어날 수 있겠죠. 그러한 방향으로 관리 방법으로 근막 스트레칭을 적용을 합니다. 마찬가지 혼자 할 때도 오른쪽을 늘리고 싶다 그랬을 때는 오른쪽으로 돌리고 목을 뒤로 젖힙니다. 근데 이때 같은 쪽에 있는
테이블을 손으로 잡아주면 더 효과적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활성화 요인, 이 흉쇄유돌근을 손상시킬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에 보시면 목을 과도하게 신전시키거나 머리 위에서 손을 뻗고 하는 작업, 즉 목을 위로 이렇게 젖혀서 보는 자세죠. 천장에 뭔가를 칠하거나 아니면 칠판에 판서하는 것, 또는 극장 너무 앞자리에서 영화를 보면 목을 이렇게 들게 되겠죠. 이렇게 지속적으로 목을 신전시키는 그런 그 동작이나 자세에서 입게 되고요. 그리고 사고에 의해서 특히 레슬링이나 편타성 손상, 편타성 손상이라는 거는 채찍질 손상처럼 이렇게 우리 목이 급작스럽게 앞으로 크게 굴곡했다가 신전이 되어지는, 그래서 어떤 거에 강하게 부딪혔거나 교통사고가 났을 때 일어나는 손상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급작스럽게 누구한테 부딪혔을 때 목이 이렇게 크게 움직일 때 손상이 되게 되고, 3번처럼 만성적으로 잘못된 자세, 말 그대로 자세가 나쁘다. 헤드 포워드 포지션, 헤드 포워드 포스처처럼 전방으로 머리가 이렇게 굴곡된 자세에서는 흉쇄유돌근의 과긴장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요. 지속이 되었을 때 흉쇄유돌근은 손상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사진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침대에 누워서 책 읽는 것은 상당히 좋지가 않겠습니다.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하지 길이 자체가 달라서 이 문제로 목으로 갈 수도 있고, 그리고 숙취로 인한 두통이 원인이 되어서 흉쇄유돌근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8번처럼 높은 베개를 베어서 문제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흉쇄유돌근의 문제의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8번까지 손상의 생체 역학까지 알아봤고요. 흉쇄유돌근의 설명을 마치고 다음 근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 근육부터는 턱관절과 주로 관계 있는 교근이라든지 교근, 입술을 깨무는, 입을 깨무는 근육과 그리고 측두근, 다 TMJ랑 관련이 있거든요. 그 이후에도 내측 익돌근이라든지 외측 익돌근과 같이 우리 턱관절과 관계되어 있는 근육에 대해서 학습을 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